네, 저희 통일부 유니콘 글 2조가 1박 2일로 수원 통일 기행을 다녀왔는데요. 혹시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이 수원이 두 번째인데요. 처음에 갔을 때와 달리 이번에 통일이나 한국전쟁이라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수원을 방문하게 되니까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수원을 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수민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사실 수원 하면은 수원 화성이 떠오르고 또 정조대왕이 떠오르잖아요. 하지만 수원이라는 도시가 그러한 키워드만 있진 않고 어떤 근대의 유산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도시였던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또 두 기자분이 수원과 한국전쟁이라는 주제로 이제 저희 통일 유니콘 블로그에 기사를 써서 기사가 나갈 예정인데요. 그 전에 좀 짧게 독자분들에게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해요. 전쟁이라는 주제를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수원이 한국전쟁에서 어떤 지정학적 위치였고 또 어떤 위상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개관 기사를 쓰게 될 건데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북한이 남침을 해올 때 최초로 육군본부, 대한민국 육군본부와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라고 하는 것이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우리가 한국전쟁 초기에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전투가 있는데 하나가 한강선 방어 전투고 하나가 춘천지구 전투예요. 그 중에서 이제 수원에 있었던 시흥지구 전투사령부가 한강선 방어 전투를 지휘한 되게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되새기며 글 2조는 가장 먼저 수원구 부국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부국원은 일제강점기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던 회사였는데요. 1923년에 건립된 이 부국원 건물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에도 그 형체를 지켰고 지금은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전쟁 기억의 파편이라는 전시도 진행했었는데 아쉽게도 저희 글 2조는 이 전시는 직접 관람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수민 기자님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나요? 네, 저는 용원 기자님이 수원이 한국전쟁에서 미치는 중요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수원을 왔을 때 수원 화성의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본다면 그게 한국전쟁 때 많이 폐허가 됐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1970년대 그것을 복원을 했고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다양한 수원 화성들의 모습을 즐겁게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수원화성을 직접 보러 가기 전 수원화성박물관에 들러 수원화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수원화성 박물관에 들어가면 다양한 수원화성에 대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글 2조는 이 공심돈에 주목했습니다. 공심돈은 적의 공격이 있을 때 병사들이 몸을 숨기고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공심돈이 한국전쟁 당시 파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성벽에 튀어나온 부분이 바로 공심돈입니다. 글 2조는 직접 이를 확인해보기 위해 창룡문 앞에 왔는데요. 저 멀리 보이는 부분이 바로 공심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있는 창룡문도 한국전쟁 때 파괴된 적이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창룡문도 한국전쟁 당시 파괴되어 물로가 없어졌다가 1970년대에 복원이 되었답니다. 글 2조는 이렇게 산책하기도 좋은 길을 따라서 같이 걷고 있는데요. 저기 이용은 기자님이 어떤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저희도 함께 같이 들어볼까요? 요거는 여장이라고 하는데 여장에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반원형 여장이 있고 이렇게 네모 형태로 지은 여장이 있는데 이 여장은 지금 네모 형태로 지은 여장이고 보시다시피 여장의 기내는 병사들이 이렇게 몸을 숨겨서 적이 포탄이나 뭐 총알을 막거나 화살을 막는 역할을 여대 이해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총안이라고 하는데 이 총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총을 쏘거나 대포를 쏘는 그래서 문 안가를 붙이고 총이 들어가는 문이다 해서 총을 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아까 보았던 공북공심돈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한국전쟁 때 이렇게 파괴된 뒤 1970년대에 다시 복원된 모습입니다. 이 동북공심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루빨리 전쟁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수원과 한국전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전쟁을 넘어선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해요. 저희가 오늘 다녀온 곳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있는 축구박물관과 그리고 수원 광교박물관 두 곳을 다녀왔는데 두 곳 모두 남북한이 축구 아니면 일단 올림픽 같은 스포츠를 통해서 교류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었잖아요. 그럼 혹시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러면 먼저 유지혜 기자님부터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그 수원 올림픽 경기장 옆에 있는 월드컵이죠, 죄송해요. 네, 수원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있는 수원 축구박물관을 다녀왔는데요. 저 사실 축구박물관에 그 유명하신 우리 지성파크님 그런 분들의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갔을 때 운이 좋게도 북한 축구 사료 특별 전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북한의 뭐 청년 축구단, 그다음 뭐 북한에 사용했던 축구공 같은 거 봤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또 북한과 한국의 축구 교류, 또 여자 축구단이 또 유명한 만큼 북한의 여자 축구단에 대한 기사를 쓸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는 두 번째 날에는 이렇게 스포츠를 통한 남북한의 화합을 살펴보고자 축구박물관에 방문을 했는데요. 지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있는 박지성 선수 관련 사료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렇게 특별 전시 중인 북한 축구 사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북한 축구 사료 특별 전시에는 이렇게 북한의 축구공이나 또 페넌트 등이 있습니다. 아까 지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자 축구단의 페넌트도 보이는 모습이네요. 또 이렇게 유니폼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 2002년 통일 축구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의 사인이 있는 한반도 유니폼도 보입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남북한이 교류했던 흔적을 보니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페넌트들과 또 북한 선수들의 축구화 같은 것들도 전시가 되어 있답니다. 네. 주희 기자님 오늘 수원 광교박물관 다녀오셨죠?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좋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스포츠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글 2조는 축구박물관에 이어 광교박물관에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며 걷다 보면 어느새 광교박물관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수원시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으면 입장료가 무료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인 혜택도 놓치지 않는 유니콘 기자단의 모습이고 저희는 광교박물관에서도 흥미로운 사료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남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했던 때 사료들이 있고 또 평화의 물꼬를 텄던 평창 동계올림픽 때 사료들을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8올림픽 때 사료에서도 북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비록 북한은 88올림픽 때 불참했지만 이렇게 북한의 배지를 다른 국가들의 배지와 함께 찾아볼 수 있었답니다. 네, 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잖아요. 또 그 중에서도 저희가 북한 음식도 여러 개 먹었었는데 혹시 어땠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평장원이라는 곳이랑 통일 맛집이라는 곳을 다녀오면서 북한의 음식들을 다양하게 먹고 왔는데요. 평장원에서 저희 뭐 먹었죠? 평양냉면. 네, 그쵸. 평양냉면 먹으면서 되게 새로운 맛을 느꼈는데요. 저는 처음 먹어보는 거였는데 평양냉면 맛이 이게 고기로만 육수를 내고 거기다 동치미 국물을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먹는 함흥냉면이나 다른 냉면들에 비해서 조금 싱거운 맛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간 곳은 어디였죠? 통일 맛집. 네, 통일 맛집에서 뭐 먹었는지 한 번씩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주에는 감자떡이었어요. 맞아요. 감자떡이 그게 여러분 아세요? 감자떡이 북한 지역에 가장 북쪽 지역에서 감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유명해진 음식인데 또 주희 기자님은 뭐가 맛있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녹마국수가 제일 맛있었어요. 네, 맞아요. 녹마국수 저도 되게 맛있게 먹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감자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 녹마국수 안에 있던 면이 감자면이래요. 감자 전분으로 만든 면. 그래서 식감이 되게 특이했었던 것 같아요. 좀 투명한 느낌도 있었고 되게 미끄러지게 넘어가는 식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부밥을 좋아했었는데요. 두부밥이 여러분도 다들 들어보셨던 고난의 행군
때 나왔던 음식이래요. 저희 두부밥 그리고 콩고기밥 그렇게 두 개가 북한 사람들한테는 좀 저희의 떡볶이 같은 그런 소울푸드처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맛있어? 고기밥? 맛있다. 네,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 그 2조는 1박 2일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각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기사는 통일부 공식 블로그에도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거 엔딩에 써라. 핵심을 따로따로 하면 되잖아. 1, 2차랑 ISG장. 정민 기자님께서 자전거 타고 지금 창녕문까지 경사 보이시나요? 걸어오셨는데요. 네, 경사를 이제 쭉 올라왔거든요. 자전거 타고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자, 다른 분들이 여기 올라오실 때는 그냥 택시를 타고 이용하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리고 자전거는 꼭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수원 강구박물관에 갔다 왔는데요. 강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저희 정주희 기자님부터 어땠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그 박물관에 간 것들을 기사로 쓸 예정인데요. 해당 박물관의 2층에는 이제 올림픽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너 진짜 미안해. 너 그 질문하고 돌면 안 돼? 네, 지혜 기자님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희 기자님은 수원 광교 박물관에 다녀오신 이야기를 기사로 쓰실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내용을 기사로 다뤄줄 생각이신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해당 박물관 처음에 볼까요? 네, 창녕문이 어떤 곳이죠? 상령문은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 굉장히 많이 빨간불입니다, 수민. 곳인데 네. 지워주세요. 통일부 거기서 나가기 때문에 다시 할게요.